네, 노래 좋네요. 그쵸? 그쵸.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주 좀 흥미진진한 우리 작가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선은 이제 잠깐 우리 직업 이야기 조금 다시 좀 돌아가면은, 네. 책을 좀 내고 그 전후로 좀 달라진 점이 있으셨나요? 예, 있더라고요. 네. 어, 사실 저는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 작가라는 직업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네. 그냥 제 이야기를 쓴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책을 썼더니 작가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작가란 말을 안 하고 다녔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좀 왠지 뭐 글 그렇게 잘 쓰는 것도 아닌데 어줍지 않게 작가라고 부르고 다니는 게. 예. 근데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글 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또 글 쓰는 게 또 좋아요, 되게. 그래서 제가 칼럼도 쓰고 글을 좀 많이 좀 써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만나서 사람들과 강의하는 거 외에도 글로 소통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익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참에 작가라는 이름도 생겼겠다. 한번 작가로 그럼 한번 살아보니까 예, 이래서 내가 글을 좀 더 용기를 내서 작가라는 이름, 예, 작가입니다. 이러면서 예, 글을 쓰고 또 책도 두 번째 책도 쓰고 앞으로도 쓰고 싶은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글쓰기 전에는 저를 수식했던 게 사실 정치인이었거든요. 네. 네,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일을 하고 정치 컨설팅 일을 쭉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제 스스로도 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글을 쓰고 나서 이제 작가라는 이름을 갖고 정치적인 글쓰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칼럼 같은 거, 그다음에 이게 또 정치라는 게 사실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글은 사람들과 좀 이렇게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딱딱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에세이라든가 이제 다음에는 조금 소설 같은 걸로 녹여서 한번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소설을 써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전과 후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혹시 책 네. 이렇게 내신 걸로 약간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반갑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은 북에서 온 사람들이 쓴 책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자기 자전적 이야기들을 기록에 남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열의 9은 다 이제 탈출기예요. 내가 북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탈출을 했고 한국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이런 식의 일종의 그 책들도 훌륭한 책인데 조금 더 이제 권한에 좀 포커스를 맞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의 삶은 그냥 딱 한 챕터 정도면 탈출기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예. 나머지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나의 이런 탈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글에 초점을 쓰다 보니까 제 책을 읽으면은 기대했던 바가 좀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 북에서 온 사람들이 글을 읽고자 할 때는 사실 탈출기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삶이. 근데 제 책을 읽으면 그거는 한 챕터에 조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한국에서 제가 치열하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북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구나. 네, 이렇게. 그동안에는 읽으면 다른 책들을 읽으면은 그치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구나. 과거형이거든요. 그렇죠. 네. 모두는 아니겠지만 근데 제 책은 조금 더 저는 이제 문제를 던지고자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나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있으니 당신들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그게 이제 저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필요한 책이 나왔다. 되게 그동안 없었던 좋은 목소리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야, 참 쉽지 않은 일인데도 예. 그러면 이제 아오지까지 다음에 이제 내신 책은 어떤 내용이죠? 이 리얼리티와 유니티라는 책인데요. 네.
제가 이 책에는 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 예, 하지만 여기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제 이야기도 포함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예, 부제가 북한 이탈 주민의 이슈와 비전에 관한 보고서이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 그 중에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의 이야기예요. 아, 네. 저도 이제 청년이니까 네. 나 같은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애쓰고 있고, 네.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들의 꿈이 무엇이고, 그들이 부딪히는 게 무엇이고, 이런 네네. 것들을 적고, 또 마지막에는 어쨌든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통일인지, 아, 네. 청년들에게 항상 통일에 대한 희망, 꿈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잖아요. 네. 네, 관심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좀 반박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 네.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 네. 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책 제목이 리얼리티와 유니티. 리얼리티는 현실, 네. 유니티는 통일, 꿈이잖아요. 네. 우리 희망. 그러니까 현실과 희망 사이의 이 괴리, 이 괴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예, 이 괴리를 갖고 있는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초점을 맞춰서 썼습니다. 그 책이 좀 어렵긴 하겠네요. 아, 예, 되게 쉬워요. 쉬워요? 이것도 2~3시간이면 금방 읽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원고를 쓸 때 어렵게 좀 썼거든요. 네. 이게 막 제 칼럼을 좀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칼럼조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근데 출판사에서 독자들이 좀 싫어한다고, 읽지 않는다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네. 그런 게 제한적인 표현으로 써라. 특히 형용사, 수사 이런 거 빼라. 다. 그래서 다 빼고 그냥 딱 담백하게. 그래야 독자들이 알아서 생각하고 그들이 느낀 바를 그들이 스스로 고민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썼습니다. 네. 그 책은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아, 요것도 사실은 첫 번째 책이랑 비슷합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야오지까지는 저에 대한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람들이 고백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국회 비서관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 정치인이었거든요. 네네. 네. 저 민주당 쪽에서 활동을 했고요. 근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에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원래 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정상인데 거의 그 반대로 없어요. 제가 아마 제 앞자리에 한두 명이 있거나.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유일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나는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했고 진보 정당들의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정치적 취향을 드러내면은 그건 저에게 손해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민주당 빨갱이 정당을 지지하냐고.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제 소신껏 하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진보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글도 여기 있어요. 예, 나는 왜 굳이 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을 했고 민주당과 다양한 작은 정당들의 진보 정당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다 보니까 일종의 저의 고백서, 저의 나를 이해시키기 위한 책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됐다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안 읽으면 이제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탈북해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약간 본인의 지평이 많이 넓어지는 계기는 됐겠습니다. 책으로 인해서. 그렇죠. 네. 저도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되고, 과연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맞았는지, 그렇죠. 최선이었는지, 한번 쭉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시행착오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오류들도 발견하게 되고, 좀 더 생각이 견고해진 것도 있고,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네, 나름대로, 소신껏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용기였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이런 책을 쓴다는 거는, 낙인 찍힐 거를 그냥 감수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사실 인터넷에 한번 기록된다는 거는, 그렇죠. 영원히 평생 가는 거잖아요. 조경일,
빨갱이, 민주당 지지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기꺼이 그 감수하고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저한테는 경제적인 그러니까 매우 밀접한 거거든요. 왜냐면 북한의 탈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가며 취업하고 정착하고 또 도움을 받을 때 대개 열의 9의 9.9명은 다 보수정당 사람들,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탈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도 내밀거든요. 예. 진보 정당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이제 저도 체감했고 저는 그게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기회를 오히려 제 스스로 좁혀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는 많은 소개가 왔어요. 왜 하필 보수당 정치 밑에서 일을 하느냐. 왜 하필 진보 정치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보수 정치 소개해 주겠다. 아마 그 밑에서 비서관 일을 해보겠느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심지어 보수 정당 인사들에게서도 콜링이 오고, 예, 뭐, 태용 의원도 저한테 같이 일하자고 얘기했었고, 저는 제 나름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취업이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감수하고 썼어요, 사실은. 예. 그냥, 뭐, 죽기 하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야기가 많네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북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을 보듬어주는 쪽이 대부분 이제 약간 보수 정당 쪽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약간 교회랑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밀접하게 연관돼 있죠. 대부분이 교회 쪽이 많고요. 교회가 사실 돈 많이 줘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모두가 또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당연히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많고요.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전체적인 이런 양을 봤을 때,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압도적이죠. 압도적이라는 표현은 좀 부족하고 절대적이죠. 예. 절대적으로 나의 정치 지향을 숨겨야 제가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내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데 여기 한번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일자리 같은 것도 그렇죠. 소개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거기에서 탈락하는 거죠. 네. 규정화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거의 심리적으로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은 다 보수여야 한다. 보수일 거다라는 대전제를 깔아놓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돌연변이죠. 네.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빨갱이라고 하고 간첩이라고 하고. 아니 근데 뭐 저는 이제 정치에 별 관심도 없지만 저도 지금 별로 이렇게 이해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네. 우선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빨갱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지금 잠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빨갱인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북 정당이다, 빨갱이 정당이다라는 그 보수 사실 극우 보수 쪽이겠죠. 그들의 인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북한의 탈 주민들에게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애정이 그 진심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뭐 어떤 이유를 불구하면서라도.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보수 사람들이 극우 보수 쪽이 많아요. 기독교 극우 보수들 쪽.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지향과 이 북한에서 주민 딱 이렇게 삼각편들이 엮이다 보니까 하나의 이런 쉽지 않네요. 네,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네. 좀 갑자기 좀 심각해진 주제긴 한데 이게 사실은 사회적 문제예요. 지금. 그러네. 네. 여튼 우리 방송은 뭐 정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적은 아니고 이 이제 방송의 원래 취지가 우리 지금 남한 사회를 매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우리 형 오빠 누나 삼촌의 직업 이야기, 내 라이프 이야기니까 오늘 이제 우리 작가님은 이제 작가님으로 오셨으니 그 젊은 친구들 중에 진짜로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글을 쓰고 싶은 친구들. 북에서 온 친구들 중에요? 뭐 북에서 와도 되고 우리 남한 친구들일 수도 있고. 네, 제 주변에도 글쓰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일단 그렇고요. 저도 사실은 저도 작가도 되게 매력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멋있고 저도 글도 한번 써보고 싶고.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또 막
뛰어난 글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글로 작가로 먹고 산다는 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책이 하루에 신간이 무수히 많이 그렇죠, 출간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또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요즘 시대 트렌드를 보면은 독서를 안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글로 먹고 산다? 유시민 정도가 돼야 되겠다. 나는 그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분도 책으로 뭐 이렇게 크게 돈을 벌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가요? 벌어놓은 게 있겠죠. 뭐 어쨌든 그 인지도가 있으니까.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책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그저 응원하고 싶고 그런 삶을 좀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 글을 써도 네. 글을 썼을 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참 어떤 사회의 어떤 인프라적인 그런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글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저는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없어져서는 안 되는 직업이고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 쓰고 창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 네.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혹시 오늘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작가님한테 이제 너무 관심도 많아지고 네. 혹시 이제 뭐 좀 궁금한 것도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작가님을 찾아야 되죠? 네이버에 조경일 치면 제 프로필이 나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 인스타 다 있어서 그래서 인스타 DM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방송 섭외하시는 분들 인스타 DM으로 주시더라고요. 인스타 아이디 한번 알려주시죠. 인스타 아이디 이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알파벳 JOE 언더바 다시 JOH 언더바 JKI. 근데 그냥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요, 조경일 치면 유튜브가 나옵니다. 유튜브 피스아고라 이렇게 나와서 뭐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고 이메일도 많습니다. 유튜브도 하시는군요. 유튜브도 피스아고라. 조경일 작가 피스아고라. 이렇게. 뭐 어떤 내용이시고요? 북한 문제, 통일 문제, 분단 문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 문제를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이슈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통일에 대한 건 일종의 담론으로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구름으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이 아니잖아요. 통일을 해야 돼, 통일에 관심 가져야 돼 라고 하지만 우리 일상과 사실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뭉게구름같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통일 문제를 개인적인 일로, 사적인 일로 만들까? 그게 제 고민이에요. 예. 왜냐면 지금 사적인 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것으로, 사적인 주제로 만들어버리는 작업, 그걸 제가 하고 싶어서 피스아고라를 만들었고요. 피스아고라가 이제 평화, 아고라가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고라 공론장이잖아요. 광장. 그래서 이 통일, 평화를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공간, 그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주제를 테이블 위에 갖다 놓고 한번 우리의 개인적인, 사적인 주제로 만들어버리는 작업.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한번 구독자도 잘 안 늘고. 네. 구독자가 몇 명이나? 지금 946명? 네. 그래도 뭐 거의 1000명 됐네요. 1000명 돼가고 있습니다. 500명 넘으면 수익화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게 수익화가 바뀌어가지고요. 네. 구독자 1000명 이상 플러스 공개 쇼츠 시청 시간 3000시간 300만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그거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충족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안 됩니다. 이게 멀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북향민 조경일 작가님 모시고 일부 진행했고요. 우리 작가님 준비하신 노래 중에 마지막 곡 한 곡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